안녕하세요. 강사 공정범입니다. 관광종사원 최종 모의고사, 특히 제1회 관광국사 관광자원해설 실전 모의고사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1번, 다음 청동기 시대 족장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아닌 것. 특히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특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는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족장의 위치, 군림하는 군장 역할을 상징하는 계급사회의 특징을 골라내시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반달독칼. 특히 이 반달독칼은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유물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농경인 이 벼농사 시작을 알리는 유물이다라는 점 특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농사용 도구가 되겠고요. 청동골, 특히 고인돌, 또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이 청동검, 이 군장의 상징적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고조선의 법이다. 자, 고조선의 법. 몇 조법이 있었죠? 특히 8조법이 있었죠? 이 고조선의 이제 8조법은 특히 바로 고조선 사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그 사회적 근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책이 아닌 중국의 한서 지리지편에 약간의 분량이 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한군현 설치 이후 60여 조로 증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만큼 8가지 법밖에 없었다는 건 사회가 평화로웠고 60여 조로 한군현 설치 이후 증가되었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지고 혼란에 빠졌다. 특히 고조선 유민이 저항했다는 걸 또 상징한다는 점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이 처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지 말라는 뜻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복수법, 특히 사회적 보복을 허용한다는 것. 단 개인적 보복 허용이 아니라 사회적인 법적인 차원에서의 보복 허용, 보복주의 허용을 또 의미한다는 것. 다음, 상처를 입힌 자. 상처를 입히면 일하지 못하잖아요.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곡물로서 배상한다는 것은 농경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내 물건 남의 물건, 바로 사유, 재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노비로 삼는다, 바로 계급사에 의미하는 거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한 사람 앞에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는 것은 화폐가 있기는 있었다. 화폐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고요. 일부만 좀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사용, 생명과 노동력 중시, 사유재산 다 맞는데요. 평등사회는 아니죠. 평등사회가 아니라 바로 노비의 존재, 바로 계급사회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4번 고르시면 또 되겠고요. 다음 이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고구려의 이제 한강 유역 진출을 알려주는 비석으로 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광개토대왕비 있죠. 바로 장수왕이 이 광개토대왕 업적을 바로 기록한 그런 비석이 되겠고요. 특히 만주 지반현에 존재해 있습니다. 또 중원 고구려비는 이제 충주에 있죠. 바로 역시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바로 남한강 유역 점령을 상징하는 그러한 비가 충주에 있죠. 바로 중원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단양 적성비는 신라 진흥왕 때 남한강 유역을 점령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비고요. 또 황초령비, 장령비, 마운영비, 여기에 이제 북한산비까지 플러스되면 요 세 개와 바로 진흥왕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정리한 그런 비가 또 되겠죠. 우선 한강유역 고구려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그 사실 뒷받침하는 내용. 영락 9년, 바로 영락이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바로 영토 확장의 이제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운 바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이제 생각하시면 또 되겠는데요. 특히 이 문서는 바로 이 기해년에 바로 신라를 외가 공격해가지고 이제 구원군을 고구려가 신라에 보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비문을 왜곡해서 바로 임나 일본 부서를 일본이 주장하기도 했었죠. 자, 그럼 좀 살펴볼까요?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율령 반포는 이거 4세기 후반 소 수리망 때의 일이고요.
다음 호명 그릇을 통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광개토대왕 이름이 적어져 있는 이제 호명 그릇, 청동 그릇이요. 바로 경주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이것은 바로 광개토대왕이 신라와 왜구를 격퇴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왕위 계승도 형제상 속에서 부자상 속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요거는 언제냐면요. 바로 1세기 태조왕 때 바로 왕위가 계루부 고씨 세습이 이루어지지만 형제 세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 고국 천황 때 이제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되죠. 2세기 고국 천황 때 일이고요. 쫄본에서 이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바로 2대 왕이었던 유리왕 때 바로 주몽의 아들이죠.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 때의 업적은 바로 2번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발해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에서 이제 북국에 존재하는 발해죠. 자, 발해. 발해는요, 벼농사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농사 중심이라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만주 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피, 인삼, 녹용 이런 걸 많이 또 수출하기도 했고, 또 남북조미 이제 북방 유목민족과 당연히 무역했다, 뭐 그러겠죠. 또 이슬람 상인이 남북조는요 5세기 때 일이에요. 특히 고구려의 짱수왕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고구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발해가 있을 때는 이제 당나라 시대니까요. 틀리게 되겠고 고구려 5세기. 다음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까지 와서 무역했다. 이슬람 상인 울산 이건 바로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이 월산항이었다는 거. 다음 예성강에 이제 병난도가 번성하였다. 이거는 바로 고려 시대가 되겠죠. 바로 개경 옆에 있었던 바로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고려의 또 국제무역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또 1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6번 문제. 조선 전기 언간. 언간이라고 하면은요.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특히 서경, 간쟁, 봉박을 하는 조선시대의 3사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언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언간은요. 이 서경과 간쟁, 봉박을 했는데 이 서경은 바로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바로 이 대성 대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검증을 한번 거친 다음 인사가 이루어지는 인사관리. 다음 간쟁은 왕에게 하는 직언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봉박은 왕에게 특히 왕이 조칙을 내리면 그 조칙에 대해서 신하들이 반박해서 되돌려 보내버리는 그러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언간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이제 대간이라고도 하고 대성이라고도 했는데요. 어사대 관리 대간과 관리 감찰을 하죠. 특히 중서문화성의 이제 간언을 하는 왕에게 간언하는 하급 관리 낭사가 결합해서 바로 대간이라고 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돼서 바로 어사대가 이제 사원부가 되고 또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바로 사간원이 되면서 양사라고 불렸고요. 특히 홍문관이 이제 성종 때 왕과 신하의 학술 토론하는 경연을 담당하게 되면서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다 해서 언간에 속하게 되면서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이 바로 모여서 3사라고 불렸고요. 이 3사는 이제 고위 관리로 올라갈 수 있는 청요직이었고 여기 인사권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 인사권이 바로 이조 전랑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조 전랑의 자리 다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세기 후반 붕당 정치의 시작이 또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조선 전기 언간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했다. 그렇죠?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 조선 시대는 사원부 맞고요. 맑고 청아한 자리라에서 청요직, 네, 고급 관리로 올라가는 등용문이었고요. 어사대와 이제 중서문화성이 낭사가 되었다. 요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바로 언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제 조선 전기라고 했으니까 고려 시대니까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왕권 견제. 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기구였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조선시대의 향촌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했다.
그렇죠. 특히 지방 유력자라고 하면은 이제 퇴직관 관리라든지 뭐 전직 관리 그리고 양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뺏어서 지주 존호제가 이제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또 볼까요? 유양소는 이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담당했다. 유양소는 향촌 자치기구고요. 이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뭐가 경제소가. 이 경제소가 바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향약은 성종 때 처음 시행했다. 향약은요 중종 때입니다. 16세기 전반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주장했고 그리고 16세기 후반 선조 때 이왕과 이에 의해서 확산되는 향촌 자치 규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틀렸고요. 향약은 사림의 지위를 향촌 자치 규범이니까요. 바로 향촌 자치를 지향하는 사림의 지위를 오히려 강화시켰겠죠. 그러면 맞는 거 몇 번? 1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림의 향촌사의 기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촌 자치를 꿈꾸는 이 사림파 세력은요, 바로 이 사창, 춘대 추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장악했고, 또 유양소죠. 유양소는 이제 조선 건국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는데요. 바로 향촌 자치기구로서 지금 지방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조 때 왕권을 강화하고자 폐지했고 성종 때 다시 부활합니다. 향촌 자치의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방 양반들의 책임자 자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방 수령을 자문하거나 동시에 또 견제하고 또 지방 향리 아전들이죠. 향리들이 제대로 일하나 못하나 규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유교적 풍속을 교화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 바로 유향소가 되겠고 유향소에서 하는 회의를 향회라고 하고요. 유향소의 규범은 향규라고 하고 유향소의 명단을 바로 향안이라고 합니다. 유향소에 참여하는 이 명단 향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나의 신분은 양반이 되겠죠. 양반들만 참여하는 거니까요. 다음 이 경제소가 이제 유향소가 너무 세지면 향촌 자체가 너무 세지니까 바로 이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 유양소의 업무를 중앙에 보고하는 그 중앙에 설치한 그러한 기구가 바로 경제소가 되겠고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가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서원. 16세기 전반 중종 때 바로 주세봉이가 세운 바로 경상북도 영주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영주 바로 백운동 서원이 바로 시작이고요. 바로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 바로 사우라는 게 있고 또 성리학을 교육하는 강당이 있다는 점 또 기숙사 뭐 양제도 있고요. 명종 때 이왕이 이제 사익을 건의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명종이 직접 현판을 써서 내려보냈는데요. 그게 바로 성리학을 관학이 쇠퇴한 성리학이 쇠퇴하였다. 그래서 성리학을 널리 퍼뜨려라는 의미로 소수 서원이라는 이름을 또 건넸고요. 또 선조 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영남학파, 기후학파 바로 붕당의 근거지가 된다라는 점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다음 또 서원도 이제 향촌의 기반이고 또 향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약도 역시 서원과 스펙트럼이 거의 비슷한데요. 중종 때 바로 살인파의 대표자 조광조가 주장한 향촌 자치 규범이로서 역시 선조 때 이왕과 이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이고요. 이 향촌사회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양반에서 노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간부는 향의 간부 출신들이 약정이라고 하고 또 지골이라 해서 향촌 자치 규범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조 18세기 정조 때가 되면은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게 하게끔 하면서 중앙 집권을 또 강화한다는 점까지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림의 향촌사의 기반 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을 골라내시오. 자, 근대신문 자주 나오죠? 신문으로서 여러 가지 신문이 있으나 제일 환영받기는 영국인 베델. 자,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공동으로 사장으로 임명했던 바로 대한 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1904년부터요. 그리고 1910년까지 가는 그런 신문이었고 가장 항일적 신문으로서 영국인 사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항일적 요소를 많이 쓸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력 양성과 더불어서 의병투쟁을 동시에 옹호한 그런 신문으로 유명한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9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 나열된 사실들로 인해 야기된 문제 골라내시오. 자, 광개토 대왕 비문. 광개토죠. 광개토.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은 바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정리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고구려가 신랄도와 왜구를 격퇴했던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칠지도, 역시 근초고왕 시절에 왕세자가 바로 일본의 후왕에게 하사한 제품인데, 이것을 이제 역사 왜곡으로 일본이 조공이라고 우겨대기도 하죠. 둘 다 일본의 바로 임나 일본 부설의 잘못된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 역사 왜곡의 그런 내용이 또 야기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또 보면 되겠죠. 자, 이건 잘못된 설입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된다라는 신라 전선상의 피리 만파시적과 관련된 것. 자, 만파시적. 바로 피리를 불면 외적이 도망간다라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됐다라는 바로 신라의 왕권 안정 시기를 상징하는 그런 전설상의 피리가 되겠는데요. 바로 통일신라 문무왕 이후에 신문왕 전제왕권을 형성한 이 신문왕 때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제왕권을 형성한 이제 신문왕의 업적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역시 이 신문왕의 업적 신라 중때 여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라 중때는 무열왕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하면서 진골, 바로 전제 왕권이 형성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진골 귀족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은 더더욱 안정되고 많은 진골 귀족은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왕의 비서실장도 당연히 강화되겠죠. 그래서 집사부의 비서실장, 바로 시중의 권력이 강화되고, 또 육두품은 집사부의 실왕이 되면서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왕의 바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는 집사부의 이제 비서실장의 과장급이라고 보면 돼요. 실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바로 화백회의 의장이었던 진골 귀족을 대표하는 상대 등의 역할은 또 약화된다는 시점, 신라 중때 중요하니까 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요때 바로 관직 복무의 대가로 조세 징수권이 농민의 땅에 조세 징수 수조권 있죠. 수조권 플러스 인신적 지배, 주민들까지 지배하게끔 했던 노급을 폐지해버리고요. 대신 수조권만 지급하는 관료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귀족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왕권 강화의 역할이 되는 게 또 관료전 지급이 되겠고요. 또 지방도 이제 통일했으니까요. 구주 오서경을 만들고, 특히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면서 지방 문화 발달을 상징하는 바로 5개의 대도시 오서경. 또 군사제도도 구서당 10정, 바로 중앙군의 구서당 9개의 부대를 만드는데 고구려와 백제유민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군이었던 구서당은 민족 융합의 성격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군의 이제 10정은 바로 한강 지역인 한주 지역만 2정이 배치되면서 바로 10정이 됩니다. 각 주마다 일정이지만 한 주만 2정. 특히 이제 신문왕 하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해서 문무왕 대항함이죠. 바로 문무왕 수중능 대항함, 그 앞에 이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가문사를 만들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신라 중때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가문사지 삼층석탑, 또 피리 만파시적, 또 문무왕 능인 수중능 대항함이 또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옳지 않은 거 살펴볼까요? 집사부를 중심으로 관료기구 맞죠? 구주오서경도 맞고요. 노급을 부활시켰다 틀렸죠? 노급을 어떻게 합니까? 폐지합니다. 노급이 부활된 건 이제 경덕왕 때 부활되고, 신라할 때 신라하 때죠. 즉 말기 일반화된다는 거. 왕권의 전자도 맞습니다. 자, 다음 11번 태종무열왕에 대한 설명. 자, 태종무열왕 이때부터 이제 진골 출신이 왕위를 세습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또 되겠는데요. 독서 3분과는 이제 8세기 말이죠. 신라하 때 국학의 자재를 바로 학문적으로 시험을 봐서 3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로 등용하려고 했던 그런 제도인데 실패로 끝납니다. 8세기 말 원성왕 때 있었습니다. 원성왕. 다음 첨성대. 바로 7세기 중반이죠. 선덕여왕 때 일이고요.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맞죠? 그 전까지 진덕여왕인데 바로 전이요. 진덕여왕까지를 성골, 신라 상때, 무열왕 때부터를 진골, 신라 중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국 통일은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때 나단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676년 바로 삼국을 통일하죠. 문무왕.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2번 발해의 이제 경제생활 앞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밭농사보다는 벼농사 아니죠. 밭농사가 중심이고 만주지방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제철업 철하고 이제 구리 가공업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철구리 요거는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업이 발달해서 이제 먼 바다까지 나갔다. 아무래도 이제 동해가 있잖아요. 일본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축의 사육가 역시 모피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제 정치, 사회, 경제 특권. 자, 고려 성종 이후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지배세력. 자, 호족이 중앙 관료화되면서 특히 육두품들도요. 이제 귀족 세력화 되는데요. 그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죠? 문벌 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의 특징. 문벌 귀족의 이제 귀족이라는 것은 이제 신분을 세습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음서, 5품 이상의 음서의 관리 세습이 이루어지고 또 5품 이상의 토지 세습인 이 공음전이 이 기반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네들끼리 혼인 정책까지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조 왕건이 바로 호족의 자제를 중앙의 인질로 삼는 호족 견제 정책이 또 되겠고 사신간 제도도 이제 신라 경순왕이 항복하자 태조 왕건한테 바로 경주의 명예직인 사신간으로 임명하면서 개경에 거주시킨 중앙 집권과 향촌 자체를 동시에 이끌려고 했던 호족 융합 정책이 바로 또 사신간 제도가 또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벌귀족 답은 3번. 다음 여기서 이제 고려의 지배층 변천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기별로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고려 초기에는 바로 호족이 이제 기반이었고 이때 말썽꾸러기 북방유머민족 거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려 전기에서 중기 바로 이때가 바로 문벌 귀족 사회가 되겠죠. 특히 이때 말썽꾸러기는 여진. 다음 무신집권기 바로 무신정변 이유가 되겠죠. 특히 몽고와의 항쟁, 강화로 천도하면서 항쟁했다라는 거. 또 결국 이제 몽고에 항복하죠. 그래서 고려 후기가 바로 원 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친원파 바로 곤문 세족이 집권하죠. 이때는 이제 원의 사이국가 분마국이 되면서 제후국이죠. 충땡왕이 되는 거고요. 다음 고려 말기에는 이제 공민왕을 대표로 하는데 바로 신진 사대부 성리학을 바탕으로 과거를 출신인 바로 성리학 신진 사대부가 집권층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이제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제 대표적인 사건은요, 연도를 틈틈이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고구려 영양왕 때인데요, 612년. 광개토대왕 요동정벌은 이제 정확한 시기라고 알 수는 없는데 이 광개토대왕의 그 연도가 374년에서 413년, 그러니까 4세기 후반에서 바로 5세기 초. 강감찬의 기주엽죠. 1019년이고요. 그리고 임질애란 1592년에 있었죠. 순서는 니은, 기읍, 디귿, 니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5번. 다음 중 고려의 정치기구. 자, 어사대 간호는 상서성의 2부 병부를 합해서는 상관없죠. 어사대와 바로 중서문화성의 낭사의 결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은 고려만의 독자적 귀족회의 기구라고 하는 바로 도병마사 신목도감 맞습니다. 중추원은 군사기밀, 특히 2품 이상의 이제 밀이라고 하는 관리가 군사기밀을 담당했고 왕명출납은 이제 3품 이하 바로 선이라고 하는 관리가 중추원에 포함되면서 바로 이런 일을 담당했고 고려시대 3사는요 조선의 3사와 이름만 같은 분 서로 다릅니다. 화폐, 곡식, 출납, 회계를 담당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제가 또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 수상이 바로 문화 시중이 되겠고요. 여기는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고 최고 정책기구. 그 밑에 이제 상서성이 있습니다. 이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육부를 총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추원 앞에서 정리했죠. 추밀과 승산. 또 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 2품 이상 이들이 모여서 바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였죠. 도병 마사가 되고요. 나중에는 원간섭기가 되면 상설기구 도평 의사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신목도감 법제와 격식을 다루는 귀족회의기구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독자적 회의기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고려시대 화폐 유통에 대한 옳은가 16번 문제입니다. 은병이 활구, 이 활구는 특히 문벌 귀족사의 시기에 대각국사 의천, 바로 승려했던 의천이 만들어서 더 유명해져. 다음 고려의 지도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광종 때 권원중, 광종은 아니죠.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성종 때, 성종. 그리고 숙종 때 사만통보가 만들었다. 이 숙종, 고려 숙종이에요.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화폐 만드는 기구인데 이 주전도감을 통해서 사만, 해동, 동국, 중보, 통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만통보, 또 동국, 그리고 이러한 통보, 중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해동통보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널리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문벌 귀족끼리만 쓰고요. 백성의 거래에서 주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건 이제 기읍과 디귿 4번이 또 되겠고요. 다음 17번 서원에 대한 설명. 우리 앞에서 잠깐 정리했었죠? 틀린 거. 사림 세력의 기반이 되었다. 맞고요. 불교 당연히 아니죠.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흥선대원군, 특히 영조와 18세기 영조와 흥선대원군 때 많은 서원이 철폐되기도 합니다. 맞고요. 정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약화되는 대표적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훌륭한 재상을 선택하여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을 부여한다. 자, 이건 뭡니까?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저쩌고 하고, 이건 뭐예요? 재상 중심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죠. 이런 재상 중심의 통치, 민본주의 통치, 성리학 통치 강조한 사람 바로 누굽니까? 삼봉. 정도전이 되겠죠. 정도전의 업적 고르시었고요. 민본적 통치 규범 맞고요. 성리학 맞고, 불시잡변을 통해서 불교를 비판한 거 맞고요. 규장각은 18세기 정조가 왕립학술기구로 만든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죠. 답은 4번이겠고, 정도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이 정도전은요, 이 조선의 기초법전, 조선 경국전을 통해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본, 그리고 성리학, 또 재상 중심의 통치를 강조했고요. 또 통치, 행정체제를 정리한 경제, 문감이라는 책도 썼고, 불시잡변, 불교 억압책이죠. 또 바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고려국사라는 책도 썼고요. 또 여동정벌을 이제 조선 건국 이후 강조하면서 진도라는 병법서도 쓴 게 바로 정도전이 되겠고, 또 토지개혁, 과전법개혁도 혁명파 사대부 출신이었던 이 정도전이 추진한 일이 또 되겠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이제 이방원한테,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에게 제거되죠. 자, 다음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 신분. 좁은 의미는 기술관이다. 역관이나 의관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문기술, 행정실무 담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행정실무. 누굽니까? 바로 중인이 되겠죠. 중인. 16세기부터요. 문과응시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문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서 차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철종 때 되면은 집단으로 상소하는 소청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19세기 철종대 소청운동 중인들이고요. 다음 20번. 조선 초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에 대한 설명. 자, 틀린 거. 태종, 양전사업과 호패법, 특히 호패법 기억하시고요. 맞고요. 왕도정치, 왕권과 신권의 조화, 가장 모범적인 통치를 벌였죠. 특히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면서. 다음 또 세조, 강력한 왕권, 특히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는 왕의 명령 육조로 직접 내려가는 왕권 강화의 대표적 역할로서 특히 태종과 세조의 업적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성종. 적극적인 요동수복운동을 전개했다. 그것은 아니죠. 적극적인 요동수복운동을 전개한 사람은 정도전이고요. 또 토간제도와 삼인정책이죠. 정책. 삼인정책은 바로 사군, 육진의 바로 세종의 업적이 또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다음 기역에 대한 설명. 붕당의 형성 나왔는데요. 16세기 후반부터 붕당 정책이 시작되고, 선조 때부터 17세기 중반 예종농제,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숙종 때 환국이 벌어지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일당 전제화되죠. 특히 서인이자 노론의 일당 전제가 이루어지자 바로 숙종, 영조, 정조가 바로 탕탕 평평 실시를 얘기하는 탕평책을 시작하죠. 하지만 성공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소수의 예척 가문이 집권하는 19세기 세도 정치로 간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1회니까요. 조금 볼까요? 이 조선의 통치 체제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5단계로 역시 나누면 돼요. 15세기에는 바로 조선을 건국한 바로 혁명파 사대부들이 중심이 된 훈구파들이 되겠고요. 이 훈구파들의 성격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 고 조선 전기에서 중기라고 하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 바로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이 사화의 시대가 되겠고요. 또 이 붕당 정치 이제 16세기 후반 선조 때부터 바로 현종 때까지 붕당 정치 균형 항상 2개 이상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7세기 후반 숙종 때 황국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당 전제화되는 붕당 정치 변질의 시기, 그리고 19세기에는 외척 가문의 세도 정치 시기,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 후기 보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삼을 독점으로 지급했다. 인삼은요 개성의 송상이 취급했고, 지방장시, 그렇죠? 지방장시를 떠돌아다니는 뻗집장수, 득집장수 뭐 이렇게 불렸죠.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건 어용상인, 바로 누굽니까? 공인이죠. 또 시전성인들이 금난 정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18세기 말 정조가 바로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면서 난전, 금난 정권이 없었던 난전이 합법화되기도 하죠. 자, 여기서 보부상이니까 답은 2번. 다음 내용 23번이죠. 가장 관련이 깊은 민족운동. 농민층이 전통적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개혁정치. 그러니까 뭐예요? 반봉건이라는 점이죠. 반봉건. 그리고 외세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럼 뭐예요? 반외세. 이것만 들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1894년에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죠. 답은 2번. 자,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신문. 자, 국한문 혼용체. 특히 1905년 을사조약에 이제 비분관계하면서 장제언이 시리아 방송되고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뭐 친일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을사조약을 비판했다라는 장제언의 시리아 방송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황성 신문이 되겠죠. 2번이 되겠고요. 1898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고 실력 양성운동을 특히 애국개몽운동을 홍보했던 대표적인 신문이 또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3.1운동 이후 독립군의 시대적 흐름. 자유시 참변은 21년이고요. 3부 중에 하나인 신민부는 25년에 만들어져요. 또 경신참변, 간도참변이라고 하죠. 20년. 청산리 전투 20년. 청산리 전투 하고 나서 보복으로 간도참변, 경신참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이 순서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독립군의 무장항쟁인데요.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북간도의 봉오동 전투고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해군 등이 연합작전을 벌여서 바로 일본군 약 150여 명을 사살시킨 전투가 봉오동 전투.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혼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일본군이 마적단을 위장해서 자기네 영사관을 공격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마적단이 했다 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만주에 투입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혼춘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규모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죠. 일본 군대가 만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북간도에서 벌어진 게 바로 청산리 전투고요.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와 더불어서 홍범도, 최진동, 안무 등이 연합작전을 해서 일본군 약 3천여 명을 사살시킨 그런 전투가 바로 북간도, 바로 청산리 전투.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봉, 홍, 청. 그 다음이 이제 보복, 일본군의 보복이 간도 참변이 되겠고, 그리고 이 간도 참변 이후 이 북간도에서 더 이상 독립군이 활동할 수 없게 되자 21년 북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밀산부라는 지역으로 가서 독립군들이 통합을 해요. 그게 바로 대한 독립군단이고 총재는 서울이 되겠고요. 하지만 일본군이 밀산부까지 쳐들어오니까 바로 소련 영토로 갑니다. 스퍼버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소련 영토로 들어갔더니 소련 적색군이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제 독립군을 탄압합니다. 그게 이제 자유시 참변이에요. 이걸로 대한 독립군단은 해체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독립군은 또 결집해요. 그게 바로 부가 만들어집니다.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특히 압록강 집안에 있었던 이 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속 기구의 역할로 또 유명했는데요. 이 3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되자 만주의 군벌과 일본군이 손을 잡고 독립군을 탄압하는 협정을 맺어요.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부는 해체되는 거고요. 다음 그리고 나서 3부 통합운동이 다시 벌어져서 28년부터 34년까지 2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북만주에는 혁신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가 이제 1931년 일본이 미세 협정을 깨고 만주를 공격하는 만주사변이 벌어질 때예요. 이 만주사변이 벌어지자 만주에 있는 중국군도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북만주 혁신회에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을 만드는데 여기 이제 지청천이 총사령관이었고 한중 연합작전이 이 만주사변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중국 호로군과 결합해서 쌍사, 대동전투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전투까지 30년 전반이 있었다. 또 남반주에서는 이제 국민부, 조선혁명군이 또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대표는 양세복입니다. 역시 한중연합작전이 벌어지면서 중국 의용군과 결합해서 흥경성, 영릉과 전투를 벌이지만 34년에 양세복이 피살되면서 이 2부는 해체되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관내, 그러니까 중국 내륙 안에 독립군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항코우의 38년 임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만들어지고 또 40년에 충칭의 임시정부죠. 충칭의 임시정부에서 한국 강복군을 또 만들어낸다. 이 정도 이제 무장투쟁 알아두면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볼까요? 26번. 자, 이제 관광 자원 해설인데요. 여기는 큰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외울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갈 수 있어요. 자, 관광객들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해설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인적 해설이라고 해요. 인적 해설. 그리고 사람이 없고 이제 길잡이 해설이라든지 매체를 이용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인적 해설이라고 하는데, 우선 관광객들 질문을 받으면 보존 이 함께 이동한다. 그러면 함께 이동한다 말 뜻 그대로 하면 되죠. 바로 동행 해설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동행과 담화가 인적 해설이고요. 매체 이용과 길잡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해놓은 거, 자체적으로 해놓은 거 비인적 해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7번 관광 자원 분류. 잘못 연결된 거. 자연관광자원, 동굴온천, 위락, 카지노, 사회관광자원. 특히 이제 자주 나오는 게요, 이 사회관광자원과 문화적 관광자원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이런 산업관광자원도 쉬운데요. 그래서 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회적 관광자원은 풍속, 행사, 생활, 예술, 교육, 스포츠, 특히 스포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활 양식, 우리가 즐기는 거. 그렇다고 막 위락, 뭐 카지노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있는 생활 속에서. 다음 문화적 관광자원은 문화재, 박물관 생각하면 돼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 문화재 나오면 뭐다, 뭐 기념관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문화적 관광자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문화적 관광자원 생각하셔야 돼요. 요 두 개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8번 우리나라 국립공원. 자, 67년 공포된 공원법. 설악산이 아니라요, 최초는 외워버리셔야 돼요. 최초는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다음 오대산은 이제 동학사지구와 갑사지구.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지리산은 이제 팔만대장경 아니죠. 가야산이죠. 가야산에 있고요. 합천. 다음 최초의 국립공원은 국립. 바로 강천산. 최초의 그렇죠. 이 강천산 외우시기 바랍니다. 강천산이고요. 국립공원은 도립공원도 같이 외우세요. 최초의 도립공원은 금오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29번 다음 중 우리나라 4대 강과 연결된 댐과 발원지. 한강 외우셔야 돼요. 한강, 청평댐, 검룡소. 자, 낙동강 틀렸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놨는데요. 낙동강은 안동댐, 황지연못이고요. 그리고 금강, 대청댐, 그리고 뜸봉샘이라는 곳이 시원지고, 영산강, 담양댐,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시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 1번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30번. 다음 중 종월 대보름에 영남 지방에서 산신제와 함께 연행했던 민속극.
골라내시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남 지방에 이렇게 이제 들놀이처럼 하는 가면극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수영야류가 되겠어요. 이 야류는 가면극 중에 하나인데 동네 야류도 있고 수영야류도 있고 경상남도 지역의 가면극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답은 1번입니다. 꼭두각시는 인형극이고요. 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의 또 가면극입니다. 송파의 산대놀이와 구별해서 별산대놀이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북전사자놀이는 이제 북한 지방이죠. 바로 민속극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 31번. 유일하게 도시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어디입니까? 경주 지역이죠. 불교유적 맞고요. 환경, 세계유산. 일본의 교토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그렇죠. 천년의 고도 아닙니까? 또 신라와 가야 틀렸죠. 가야가 빠져야죠. 신라만 해당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 다음 32.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제주도 일부 지정된 지역이 아닌 것 고르시오. 이거 같이 알아두세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 이 세 지역이 바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함께 지정이 됐고요. 섭지고지는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곳이죠. 자, 다음 33번.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하는 천연보호구역이 아닌 것. 천연보호구역. 자, 여기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홍도, 그리고 설악산, 한라산, 대암산과 이제 대우산 같이 세트로요. 그리고 향로봉, 곤봉산, 지정된 지역이죠. 또 독도, 또 제주도 지역, 성산, 일춘봉, 문섬, 범섬, 또 차기도, 마라도, 또 창녕, 우포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들어가고요. 4번, 5, 6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 다음 34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 정조는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라고 부르죠. 정식 존칭은 장원세자가 되겠고요. 화성으로 수도옮기. 그래서 수원, 화성을 쌓았죠. 홍대원과 정약용이 홍대용이 한 게 아니라요. 유영원이 했습니다. 유영원과 정약용. 그래서 유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영의정이었던 최재공이 책임자였고 유영원 또 정약용. 특히 이제 정약용이 거중기 유명하죠. 또 화성은 과학적이고 맞고요. 또 공격적이면서 방어적 기능과 공격적 기능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또 되겠고요. 역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97년 지정됐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콩골, 사곤, 천연 비행장도 있고요. 두부진도 있습니다. 초지지는요, 강화도죠. 대표적으로 바로 1871년 신미항요 때 격전지가 되겠죠. 답은 3번 강화도. 다음 36. 우리나라 총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 고인돌. 대표적으로 고인돌, 고창, 화순, 강화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창 그리고 강화도, 화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민속 승무에 관한 것. 자, 승무 있죠? 자, 중요문화재 27로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자, 다음 하얀 적삼의 빨간 고깔이 아니라요. 하얀 적삼 장삼에 이 붉은 가사를 읽고요. 흰 꽃갈을 쓰는 거예요. 흰 꽃갈. 그래서 틀렸고요. 의식성이나 종교성. 이제 종교적 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민속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불교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승무는 바라나 이런 거와 달라요. 그래서 민속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답은 2번. 다음 38번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 수덕사 대웅전 예산에 있죠. 특히 주심포 양식으로 유명하고요. 봉정사 극락전 현존하는 최고로 여깁니다. 현존 최고 역시 주심포 고려 후기인데요. 안동에 있고요. 강릉 객사문도 고려시대 걸로 유명하고요. 금산사 미륵전은요 17세기 조선 후기 때 바로 대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금산사 미륵전 그리고 화엄사 각항전 이런 거에 법주사 팔상전 다 조선 후기의 건축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답은 4번. 다음 39번.
다음 중 성벽 관련 용어와 해설이 잘못된 거, 적대, 성문 양옆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요. 그래서 3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게 적대입니다. 여장은요, 성벽 위에 보면은 그 담장 해놨잖아요. 남산 거기 보면은 수원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벽의 낮은 담장을 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해자, 현안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40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거. 국보 제48호이며 짜장률사가 장건한 절안에 있고 또 공양하는 모습 석조 보살자상이 마주보며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고려시대 고려 전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대표적인 그런 탑이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평창에 있죠. 특히 이 석조 보살자상이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염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명하죠.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자, 단청의 오색이 아닌가 외우셔야기 바랍니다. 청, 적, 황, 흑, 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청, 적, 적색, 황색, 흑색, 백색. 아닌 건 답은 4번. 녹색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자, 다음 42번 종묘제례에 해당되지 않은 거. 땅의 신과 곡식의 신. 이거는 바로 사직신에게는 사직대제가 되겠고요. 삼국시대부터 행해졌던 건 사직대제입니다. 또 조선시대 역대 왕들 이거는 종묘 맞죠? 종묘. 공자를 모시는 건 석전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전.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사물놀이 악기로 바른 거. 이것도 외워버리세요. 북, 장구, 징, 꽹가리.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 다음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단청을 하는 이유. 아무래도 보호도 있고요. 보호한다. 또 흠집도 맞고요. 또 종교적 신앙심, 숭배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기 위함이다도 맞습니다. 건축물의 화려함 없이 아니에요. 단청은 화려함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동굴 중 성격이 다른 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석회동굴, 고수굴, 고시굴, 초당굴, 환설굴, 특히 용담굴. 그러니까 석회동굴이 가장 많습니다.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용암동굴하고 해시동굴만 외우세요. 용암동굴, 제주도에 있다 그럼 용암동굴 생각하시면 돼요. 만장굴, 금년사굴, 협재굴, 황금굴, 장릉굴. 그리고 해식동굴. 파도의 작용에 의해서 파랑의 작용, 금산굴, 삼방굴, 용굴, 정방굴, 가사굴 이런 것들은 해식동굴이고 나머지는 다 석회동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금굴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용암동굴이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바로 석회동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해 있으며 사적 제302호 흙으로 쌓은 석이 있다. 순천에 있는 것도 뭡니까? 남양 나간의 읍성이죠. 나간 읍성 유명하죠. 다음 47번 농사일을 멈추고 천신의례 및 잔치와 놀이판 그리고 노동 지루함 호미시시라는 게 있다. 이거 바로 대표적으로 우선 하나둘씩 해볼까요? 칠석 음력 7월 7일 그래서 칠석 견우하고 직녀하고 만난다. 오작교에서 그날이고요. 백중 답은 백중인데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농사일 멈추고 음력 7월 보름에 합니다. 다음 유두 음력 6월 보름에 하는데요. 맑은 물로 머리 감는 그리고 국수 먹는 밀국수 먹는다고 그래요. 또 중구절이라서 9월 9일 그리고 홀수가 2번 온다 해서 복이 온다라는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답은 백중이 되겠고요. 다음 48번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느림 슬로시티라고 하죠. 여러 가지 지금 마을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뭐 신안중도 이런 건 다 맞는데요. 안동 하회마을 자체는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보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 대표적으로 이제 경주 교동마을과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양동마을이죠.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 두 개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 다음 49번 밑주친 이산 중국 산서성 청량산의 멸칭으로 자장률사가 당나라에서 유학 당시 공부했던 곳이다. 태백산맥에 있다.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오대산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자, 다음 50번이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역사? 왜곡하는 이유. 바로 고구려 그리고 고조선 발해 또 북한사까지 자국의 역사로 사실상 편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역사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겠죠.
우리의 소중한 선조들의 유산, 토지,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1회 모의고사 정리해 봤는데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본 개념 정리 충분히 해주시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